그 현대 양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보르도 대학의 에밀 베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되게 오래 사셨어요. 93세로 돌아가셨어요. 와. 네, 와인을 드시면 오래 삽니다. 장수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그 비평가 중에 한 분이 예. 그 해리 와우라는 분이 계세요. 예. 해리포터가 아니고 해리 와우인데 와우. 이분도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70세에 결혼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아이를 놓으셨어요. 70세예요? 네. 와인을 드시면 장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티제이 노태정입니다. 네, 블릭 와인 아카데미 변정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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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두 분은 와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도움이나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직접적으로는 한국국제소믈리에 장이시자 경희대 지금 명예 교수이신 고재훈 교수님,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유병호 교수님, 그리고 백은주 교수님, 국가대표 소믈리에 선배들, 많이 배웠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와인 바이블의 저자이신 캐런 맥닐이라던가 아틀라스 와인의 이제 젠시스 로빈슨, 휴 존슨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여러 유튜브도 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요? 네. 어떤? 모르셨어요? 크로키즈 프리 채널 모르세요?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 매튜스 월드 와인이라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는 사실 제가 레벨 4 디플로마를 공부할 때 네.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되게 저명하신 분들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뉴턴이 말한 것처럼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와인을 바라보니까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와인계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두 분도 이제 국내 와인 업계에서는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 국가대표 소믈리에이신 태정솜은 네. 확실히 맞고요. 저는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잘 와인 보이시나요? 단상. 네 예. 와인 단상이라는 되게 책이고요. 시집 같습니다. 네, 이 와인 단상은 와인에 관한 짧은 생각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멋진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인이라는 이 놀라운 묘약은 나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애달프게 만드는 애인과 같아서 나를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앞으로의 공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간 그 너무 고데기 멋집니다. 손을 좀 펴야 될 예. 것 같아요. 좀 오그라드나요? 네. 사실 진짜 오그라드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엔 잔을 바닥에 내려 기둥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놓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춤을 춘다. 잔잔한 고유의 바다가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다. 넘칠 듯 넘치지 않게 돌리니 붉은 비단결 실타래가 풀리며 나오는 향으로 방 안에는 와인이 가득하다. 원장님 혹시 이 책을 새벽 3시에 쓰신 게 아닐까? 너무 맞나요? 지난 시간에 12.5% 이상 어떻게 계속 맞춘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저를 위한 네. 정말요?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 좀 읽어보다가 되게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아서 계속 읽고 싶었거든요. 예. 네, 오늘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오늘의 와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음할 와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라피체 이스카이 140주년 에디션. 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인카오로 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플라잉 와인 컨설턴트 미셸 롤랑이 말베 50%와 멜롯 50%로 만들어서 두 가지 품종을 의미하는 이스카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백 100%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와인으로 한국에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6,800병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같이 어머스트님과 감사합니다. 시음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와인은요. 그랑 에네미고 괄타라리 2019년 빈티지입니다. 에네미고라는 의미가 디 애니미라는 뜻으로서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좀 아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까테나 자파타라고 이제 아르헨티나 최고의 명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니콜라스 까테나의 막내 딸 아드리아나가 그쪽의 수성 와인 메이커 알레한드로와 같이 설립한 프로젝트 와이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 에미네고의 가장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태정수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아르니아나의 그 언니죠. 언니가 로라 까테나인데 현재 지금 WSET 아너러리 프레지던트로 지금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샴페. 상태. 예. 정말 붉은 과실향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좋은 꽃향이 지배적으로 나고 있네요. 제비 꽃향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향들이 많이 나고 있네요. 특히나 아주 좋은 깊이 그리고 길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리류의 아로마가 상당히 좋네요. 약간 스위스파이스한 그런 좀 복합적인 풍미들이 아주 좀 레이어드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산도가 네. 매우 잘 받쳐주고 있어서 균형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던 게 제가 이 와인을 보여드렸을 때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 이분은 정말 와인에 아주 진심이시다. 역시나 예. 이 와인이 아마 그 평가도 되게 좋게 나왔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와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파커 100점, 제임스 서클링 100점. 와, 예, 그래요? 무려 쌍 100점을 받은 쌍백 와인이네요. 네. 오. 그런데 쌍 100점을 받았는데 가격대 쌍백점. 왜 웃겨서요, 예. 단어가 쌍백점. 200점이라 그러면 더 웃기잖아. 네. 그런데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10만 원대에 구매할 아,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아주 좋아요. 이 스카이는 좀 이따 까시죠. 예, 되게 말씀을 아주 우아하게 마무리를 바로 이 스카이는 조금 이따가 오픈하는 걸로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인물 언급에 앞서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와인 평론가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와인 교육자잖아요. 네. 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와인을 시험을 통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와인 교육자로서의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 점수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팔렛이나 노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점수를 보고 더 편하게 접근을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로버트 파커나 제임스 네. 서클린 같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저 같은 와알못들에게는 되게 직관적인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평가 점수가 나와 있고 특히나 직관적이잖아요. 네. 로버트 파커의 파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 0에서 100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이렇게 그 시험 점수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96점 받고 뭐 85점 받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샤토파비 2003년 빈티지에 네네. 대한 로버트 파커와 제니시스 로빈슨의 굉장히 엇갈렸던 평가. 지난 시간에 그 예. 예고했던 그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너무 예. 궁금해 죽는 줄 네네. 알았어요. 네. 꿀잼 보장. 샤토파비 2003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파커가 100점을 줬습니다. 100점을 주면서 이건 정말 완벽한 와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리티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게 없다라고 평가한 정말 최고의 와인으로 특히나 보르도 우한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움을 보여준 스타일의 와인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니시스 로빈슨은 12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점 환산으로 하면 60점인 거죠. 그렇죠. 예. 참고로 최하 점수. 네, 맞습니다. 네. 제니시스 로빈슨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12점이에요. 네. 그걸 준 거예요. 제가 아직도 까먹지 않는 게 뭐냐면 예. ridiculous.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와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포르토 와인은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건데 보르도 우발에 나올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너무 그 진한 스타일의 와인인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와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파커 와인이라는 자체가 파커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강한 네. 빅 볼드 머스큘린 이런 스타일의 와인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니시스 로빈슨은 거기서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바비가 그동안 이제 지향해 왔던 스타일과는 이제 전혀 다른 와인이 나왔다. 이것은 어떤 전형성에도 맞지 않고 어떤 때루아라던가 그 지금까지 어떤 보르도 와인의 계보라던가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혹평을 한 바 있어요. 그렇게 저는 재밌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어떤 분의 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떠세요? 누구 어떤 평론가에게 조금 더 의견이 맞나요? 네. 2003 빈티지를 제가 못 마셔봤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 전형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보르도 와인이 보르도 와인스러워야 한다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 너무 강한 스타일이 나온다면은 저도 조금 점수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이 와인의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죠. 만약에 그 와이너리에서 그런 지향하는 바를 바꿨다 할지라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할 거거든요. 2003년이라는 빈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2003년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런 그 좀 피해가 컸던 해였습니다. 태풍 매미가 왔던 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헤일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2003년 빈티지가 너무 뜨거웠던 해였던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 당시는 이제 프랑스에 에어컨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심지어 몇 분 돌아가셔서 토픽으로 나오기까지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정말 뜨거운 햇빛을 가졌던 해가 2003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때로와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맞아요. 전형적인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그걸 반대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 샤또 라피트 로실드 같은 경우에는 그 5대 샤또 중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 빈티지에 따른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데 아주 고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도 조금 제니시스 로빈슨 쪽으로 기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말씀 좀 죄송하지만 네. 저희 이스카이 네. 슬슬 시음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를 멀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앞에 와인과 조금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좀 단맛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단맛이 훨씬 많이 올라오고. 그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특별한 에디션이잖아요. 네. 약간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조금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의 감미가 좀 느껴져요 지금. 그럼 점수가 좀 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적 특색과 맞나요? 그거는 지역적 특색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생산자의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에 어떤 와인을 마셨느냐가 사실은 뒤에 와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절대 이 와인을 뒤에 먹는다고 해서 뒤에 마신다고 해서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일 것 같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이야 워낙 많지만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면 좀 헷갈릴 수 네. 있으니까 네. 뭐 생산자부터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보르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부르고뉴에 한 분 계세요. 혹시 예. 페블레? 페블레 형 말고요. 페블레 형은 돈이 많은 형이고. 형님이군요. 한번 오셨거든요, 페블레. 네. 제가 나이 물어봤거든요. 형이더라고요. 네. 그 부르고뉴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신이에요, 신. 신이에요? 앙리 자이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비록 작고하셨지만 네. 그분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후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철학을 가진 와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양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보르도 대학의 에밀 베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되게 오래 사셨어요. 93세로 들어가셨어요. 와. 네, 와인을 드시면 오래 삽니다. 장수하실 수가 예, 예.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그 비평가 중에 한 분이 예. 그 해리 와우라는 분이 계세요. 예. 해리포터가 아니고 해리 와우인데 와우. 이분도 97세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70세에
결혼을 한번 더 하셔가지고 아. 아이를 놓으셨어요. 70세예요? 세예요? 와인을 드시면 예, 향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인이 이렇게나 좋은 예. 주류입니다. 네. 네. 에밀 베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양조의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하신 분이고요. 말로라틱 퍼멘테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그 와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프로세스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확립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르그뉴의 앙리자이에 같은 경우에는 부르그뉴 와인의 품질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신 예,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앙리자이에가 만든 와인은 로마네 꽁띠보다도 한때 더 비싸게 맞습니다. 팔렸었습니다. 예, 그 정도. 그분의 철학이 어떤데요? 제경이라고 하는데 디스테밍 한마디로 이제 포도알을 다 떼서 포도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스템을 쓰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쓰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콜드 소킹이라고 해서 이 침용을 하는 시간을 차갑게 침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립하신 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 본인이 생각하는 퓨어한 어떤 순수한 와인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와인 양조를 하셨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밀 페이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와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미신적이기도 하고 정립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트로 말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어떻게 아트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 네.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결과적으로 모든 퀄리티를 높였다는데 천편일률적이고 약간은 좀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거 이런 부분에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현재 나온 이런 퀄리티는 에밀 페이노 교수님의 어떤 영향이 크지 않을까 와인의 어떤 변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앙리자이에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작고하신 뒤에 가격이 더 치솟아 올랐고, 그분의 크로파랑투 같은 경우에는 예, 프리미에크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디 경매에서 1억 6천만 원에 팔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분의 철학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예. 그 특히나 양조 환경을 깨끗하게 된다는 거. 맞아요. 네, 예, 두 분 다 네. 공통점이 있네요. 굉장히 엄격하셨고, 어쨌든 그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현대 듭니다. 양조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도 예.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사업가로 넘어가 볼까요? 베르나르 아르노. 이제 LVMH의 그 아르노 회장님께서는 뭐 사업적 수완이 워낙 좋으시기도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그 와이너리의 와인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LVMH가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잖아요. 예, 그래서 명품 외에도 모엣, 예, 헤네시, 브랜디,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갖고 있는 게 클라우디베이, 베브클리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의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굉장히 많은 부분 예, 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안티노리 슈퍼 근데 투스칸. 안티노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너리 오너시니까 뭐 사업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사업가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직접적인 관계자이신 거고 예, 뭐 후작이라는 자기도 갖고 계시지만 예, 이제 이탈리아 와인의 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네. 분이시죠. 근데 사업가로 분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예, 생각. 네, 네. 네. 3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예. 맞아요. 어떤 예. 양조 예. 포도 예. 보대가로서 맞습니다. 예. 네. 송소미 입이 헐토록 얘기하는 갤로. 갤로는 사실 네. 와인의 어떤 대량 생산과 좀 약간 대중적인 와인들 좋게 말하면 예. 그런데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전 세계 뭐 글로벌 넘버 원이니까 예. 와인 산업에 좀 이바지를 한 부분은 있지만 약간 품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송소믈리에가 지금 일을 하듯이 그런 럭셔리 마케팅을 또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 좋은 와인들을 이제 갤로가 좀 예,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네.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고가의 와인만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런 라인을 가져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또 그 우세가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에게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이만하고 교육가로 넘어가 볼까요? 아 교육가 또 저희 옆에 계시잖아요. 예, 그 와인 단상에 저 작가, 작가이자 라이터이자 에듀케이터이신 네. 또이 변정 원장님 또 네, 옆에 원장님 계시네요.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글로벌하게 넘어가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MW나 MS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뭐 이런 교육에 당연히 그 밑에 MW, MS들을 양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크게 일조하고 계시고 뭐 그 외에도 와인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작가와도 결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와인의 어떤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와인 바이블을 예, 집필하신 캐런 맥닐, 예, 그리고 또 케빈 지랄리, 이제 아까도 언급했던 아틀라스 와인의 그 휴 존슨과 젠시스 로빈슨, 예, 이분들은 예, 정말 전 세계의 와인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도 사실 처음 이제 와인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와인을 접하게 될 때 제일 처음 봤던 책이 바로 와인 바이블이지 않나 싶어요. 누구의 와인분? 케빈 지랄리. 아, 케빈 지랄리. 예. 케빈 지랄리의 와인 바이블을 읽었었고요. 그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못 채워지는 것들을 어떻게 찾을까 하면서 조금씩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WSET 과정을 하게 됐고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어머스트님은 지금까지 와지트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이름이 있으신가요? 1세대 소믈리에 분이셨던 정하봉 소믈리에, 정하봉 소믈리에. 김엽 소믈리에님. 네. 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죠. 샴페인 한 병에 들어가 있는 버블수 이런 것들, 뭐 네. 2억 개의 버블수가 들어가 있다.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김엽 소믈리에님 2억 개. 얘기하셨어요. 김엽 소믈리에. 아 그래요? 네. 그 볼랭저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김엽 소믈리에님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요즘엔 또 그 와인 인플루언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좀 알고 계신 인플루언서 있으세요? 일단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네. 사람은 와인킹. 단연 선두주자시죠. 지금 구독자 수라던가 조회수라던가 이런 어떤 영향력을 봤을 때 비밀이야님. 비밀이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분도 되게 많이 이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로서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강순필 대표님. 와인 강의. 강수미 대표님은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모셨었죠. 아, 그렇죠. 예, 네, 독일 네, 와인 네. 전문가로서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 만들어주고 계시고, 예. 와인 소울님 계시죠, 미국에. 아 와인 소울님. 예, 그쵸. 소울. 또 저희 예. 게스트로 한번 나와 또 주셨죠. 나오셨죠. 네. 예. 또 우리 한국계신데요. 매튜 홀키. 그분은 이제 입양하신데 지금 상당히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분 계시고요. 네. 또 전 즐겨보는 유튜브 그 프랑스 와요. 프랑스 와요님. 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 대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호스트라고 예, 일명 예, 엄샤또로 불리는 샤토 회원의 예, 와인 꿈나무로서 와일못에서 와린이로 와인 꿈나무로 이렇게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예, 이렇게 매주 보여주시는 그런 네. 예, 인플루언서화 되어 가시는 네. 언더독의 반란. 왜 고개를 숙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약간 자화자찬 같아서 조금 민망합니다. 하지만 아주 자랑스럽고요. 오, 네. 예. 왜냐면 정말 이렇게 관심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든 그 씬들이 다들 우리 회원 쏨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인가요? 앞으로 이제 소믈리에로 진출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와. 프랑스에는 샤토를 지으실 거고 네, 샤또 회원을 제가 지을 거고요. 네. 아, 예. 샤토 회원. 대단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소믈리에 외에도 이 네. 와인 애호가신데 그 내공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오히려 소믈리에보다도 더 예, 많은 와인을 접하시고 예,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와인 교육자의 길을 걷다 보니 정말 그 와인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읽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제가 폭으로는 넓겠지만 분야에서는 뭐 정말 탑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아니 그런 분도 계세요.
매일매일 부르고뉴 날씨를 체크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부르고뉴 리포트를 네. 와, 부르고뉴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다니까요. 네. 와인 정말 찐팬이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예. 올해는 뭐 2주가 빨라졌네. 네. 이런 거 다 하신다니까요. 와. 네. 정말 뭐 깜짝깜짝 놀래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많은 와인 업계의 위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트로 한 명만 뽑아 주신다면요? 아 근데 저 약간 2명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예. 일단 피에로 페리뇽, 예, 동페리뇽, 예, 그분의 성함입니다. 그래서 동페리뇽 그 돔은 최고 성직자를 일컫는 도미누스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분이 수도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동페리뇽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피에르 페리뇽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샴페인을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었을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베브 클리코 여사, 클리코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르미아주를 개발을 하셔서 그 효모 찌꺼기를 걸르는 그런 네. 방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맑고 청명한 투명한 샴페인을 즐길 수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약간 샴페인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분들이 생각이 샴페인과 났어요. 관련된 인물들만 뽑으셨네요. 네. 지금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네. 그냥 네. 제가 교육자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한 명만 뽑는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그 메스로 와인에서 공로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젠시스 로빈슨이죠. 네, 젠시스 젠시스 로빈슨이 로빈슨.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가장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분이 아닐까. 음. WSET에 이제 그 비디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젠시스 로빈슨이 3분짜리로 녹음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워낙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듣고, 근데 그분의 했던 인터뷰라든지 이것들 네. 계속 봐가지고 사실 젠시스 로빈슨은 생각만 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꼭 한 명만 꼽는다면 그분을 말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또 소믈리에 중에 한 분을 또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제가 대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이 그 2013년 도쿄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파울로 바소. 예. 완벽한 서비스를 대회 결승전에서 보였습니다. 아하. 제가 그 영상을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믈리에들이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오프너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제 오프너가 그 파울로 바소 네. 에디션입니다. 굉장히 좀 존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에서 소믈리에 관련 리포트를 쓰는데 그분께 제가 메일을 썼었어요. 좀 예. 질의응답이 뭐 한 20가지 정도? 짧지 않은 분량이었는데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이제 리포트를 만들었고 굉장히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어머스트님은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잘 이렇게 와인 업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에게 와인을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옆에 계신 노쏨님이 아닐까. 이건 정말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와인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제 노쏨님께서 저한테 많은 와인들을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옆에서 네 가장 이제 최측근에서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맨날 샴페인 마시고 제 말투에서도 이제 노쏨님의 말투가 흐르기 시작하고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와인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여러 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어떤 취미이든 롤모델이나 선구자를 안다는 건 되게 우리한테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취미인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Can't be too soon to chance these big moves. Never had class, but I think I had pull. 저희가 촬영하면서 레드 와인을 마시면은 이빨이 보라색이 되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와인을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식빵, 특히나 부드러운 식빵 같은 것들 같이 씹어주시면은 색깔이 착색된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부분들은 이제 휴지로 닦아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양치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좋지 네. 않습니다. 예. 예전에 저도 이제 아픈 경험에서 온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런 시음 행사를 간 거예요. 가서 한 50병 정도 시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양치를 했더니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너무 이빨이 아파서.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